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힐까요? 이미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가 1년이 훌쩍 넘은 데다 다음 장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은 물론이고 주변인들 그리고 가족분들을 건드리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국 따님이 피복과 신청도 희망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또 조선일보 가짜뉴스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가짜뉴스를 또 뿌렸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언론사도 안 지고 기자도 안 지고 그런데 일부 시민들한테는 그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소식을 못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주위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도 반박 자료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낼 정도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 증언은 조국 전 장관 따님과 무관하다는 거고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 조국 전 장관 따님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한 명 증원했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 따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그러하지만 이 정책적 정원은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가 됐다는 거고 한마디로 그러므로 그게 유사한 시기라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조국 전 장관 따님을 위해 온갖 특혜를 줬다는 그런 가짜뉴스를 뿌릴 때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언론 개혁에 관심 없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인데 아직까지도 언론에 나오면 아 진짠가 보다 그 뒤에 해명은 아직까지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반박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 따님은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되고 인턴은 전문 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므로 이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직접 보도 반박 자료가 나왔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 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님의 아드님 관련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님을 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무너지는 친여정당. 야 진짜 언론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뭐 주호영 씨라든지 김종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기에 처해졌을 때 저렇게 무너지는 뭐 야권, 무너지는 보수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요. 뭐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오히려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거고 자멸을 부르는 거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한 게 인정이 되는데 유죄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건 기자들의 바람일 뿐이다. 어떻게든 최강욱 대표를 무너뜨리고 조국 전 장관 주변인들을 무너뜨리려는 저들의 속셈이 훤히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검찰에선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얼마나 유명합니까? 뉴스타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는데 공수처 출범으로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자 검찰 차원에서 수사 종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네티즌들은 공수처 앞두고 이거 지금 털어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검찰의 잣대는 참으로 선별적이다. 김학의, 고래고기 사건, 룸살롱 접대 사건, 윤석열 장모 사건,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 참으로 자기 입맛대로 수사하고 덮어주는 거 아니냐? 여기서 나경원 씨도 빼놓을 수 없고요. 99만원 술값 접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대놓고 난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은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든 아니면 그 시대의 변화를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것이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런 권력자들도 결국에 최후는 항상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건 헌재에서 공수처 설립 그리고 운영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오던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다, 공수처 위원이다 논란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어진 거고요. 공수처 설립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조직 구성 형태, 그리고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의 저런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합헌 소식에 지극히 당연한 거라며 김종인과 주호영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간 얼마나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반대와 시간 끌기와 정치적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해왔습니까? 그래서 김종인과 주호영 씨를 향해서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김용민 의원은 이제 부당한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공수처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공수처 차장 임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우병우 변호인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판사 탄핵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막말과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조수진 씨 경우에도 기자 휴대폰 빼앗은 게 논란이 되자 결국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문이 있는데 조수진 씨는 기자 출신이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는 저렇게 사과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삿대질까지 해서 오죽하면 TV조선에서 조수진 씨를 비판하는 거를 보도하겠습니까? 정말 오죽하면요. 그만큼 태도가 강압적이었고요. 진짜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짓들을 저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란이 커지자 기자들한테 찍히는 게 무서웠는지 저렇게 사과를 한 건데요. 많은 네티즌들도 이런 아나무인격 인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런 기자 출신 막말러가 국회의원 되도록 만든 국민의힘이 100% 책임져야 된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고요. 고민정 후궁 비유 논란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다며 유감을 표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비판이 애초에 취지와 다르게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 건데요. 한마디로 저렇게 자기는 비유적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그게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정상적이라면 고민정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본인의 막말 정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고민정 의원을 향한 사과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본인 논란된 게 그냥 가슴 아프다.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게다가 주호영 씨도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CCTV 영상 관련해서도 오히려 그 기자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에선 이걸 계속해서 보도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중요한 건 언론에서도 포털 사이트 뉴스에 달린 댓글에는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라 그러고 거기선 성추행이 맞다는 주장이라고 저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꼭 저렇게 친문 성향이라고 딱지를 붙이죠. 친국힘 성향이라고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고요. 이외로도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야권 통합 후보되면 태극기 세력까지 포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는데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심지어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당대표가 타당 입당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라는데 왜 자꾸 안철수 입당설 도대체 누가 퍼뜨리나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답을 알고 있죠. 한마디로 기자들이 퍼뜨린다. 그리고 안철수 씨 측에서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급해진 오세훈 씨도 최근 들어 부쩍 막말을 막 내뱉고 있는데요. 홍준표 씨도 저격하고 있고 박근혜 시절 건방 떨다 몰락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게다가 특정 지역 출신 3040 세대 중국 동포 등 특정 집단을 꼽아서 비난을 퍼부어서 여기서 또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서 보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에도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상황이고요. 이런 막말 정치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저들은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들에 대해서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님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